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이 보시는 제품이 자전거 헬멧입니다. 자전거 헬멧인데, 지금 턱끈이 이 하얀 부분이 레자라서 원래는 검정색으로 됐는데 다 벗겨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리폼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그 문의가 많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죽으로 리폼을 할 때 이 가운데를 중간을 어떻게 편하게 접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가죽 복원이 전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있는 카빈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런 이제 어렵지 않은 작업은 일을 좀 주려고 그래요.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요. 어,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은 통가죽이 아닌 일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을 맞출 때요. 그냥 선을 그리거나 그러지 않고도 편하게 가운데를 맞춰서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죽을 가지고 접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가죽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길이는 30cm, 30cm가 적당한 것보다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 턱끈이요, 턱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뭐 검은색으로 하시는 거죠, 턱끈을.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가죽은 예를 들어서 은펜으로 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선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본드를 발라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검정색으로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을 그냥 처음부터 그리지 않고 그냥 맞춰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통가죽 같은 경우에는 본드를 바를 때 이 앞면으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 발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턱끈을 리폼을 할 때는요, 또 이쪽에는 가죽이 코팅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본드가 묻는다고 해도 나중에 본드 클리너로 이렇게 본드 지우개로 문질러 주면은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리폼을 해서 끈을 만들 때는 일반 가죽을 쓸 때는 본드가 좀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 넘어가도 되느냐? 이쪽 면과 이쪽 단면과 이쪽 단면도 붙어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길이는 30cm, 그리고 이 넓이, 폭 역시 3cm입니다. 30mm.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드칠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선을 그리지 않고요. 본드를 바를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이 정도 넓이죠. 요 정도 30mm 정도 넓이의 헤라를 사용하고, 좀 넓은 면적은 더 큰 것도 있고 이보다 더 넓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나이프를 이용합니다. 팔레트 나이프. 이게 이제 꼭 미술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건데, 딸기잼 바르는 때도 이제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드를 발라보는데, 약간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 양쪽 단면이 어차피 붙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만 제가 본드를 발라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통가죽 공예를 할 때는요, 본드를 항상 얇게 힘을 주어서 발라서 얇게 펴 발라야 돼요. 펴 발라야 되는데, 일반 가죽은 너무 힘을 줘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뒷면 포풀 사이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이런 리폼이 들어올 경우에 나중에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믿고 배우는 수강생들한테 이런 소일거리를 그냥 용돈벌이 삼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드가 이제 발랐으니까, 그리고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손에도 묻고 막 그럽니다. 옆으로도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뒷면에 이렇게 본드가 묻었다고 해도 완전히 마른 후에 본드 지우개로 이제 살살살,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거 표피가 벗겨지니까요. 살살 문질러 주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넘쳤죠? 괜찮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그러면 잠시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건조가 될 때까지. 건조가 완전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본드는 건조가 된 다음에 붙이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본드 칠을 할 때는 요런 것 정도 하나 있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펴 바르고,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팔레트 나이프도 전문가가 쓰는 것은 사이즈가 작아도 비쌉니다. 비싼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렴한 거.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드 클리너로 마른 다음에 이렇게 닦으면 잘 떨어져요. 깨끗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본드가 안 마른 상태에서 닦으면은 잘 안 떨어지는데,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속으로 된 걸로 본드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롱노즈라고 하는데, 벤치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가 평평한 게 있어요. 이 면이 평평한 거, 평 롱노즈. 저는 이제 복원이나 리폼을 할 때는 명품 가방들을 그 상태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니를 샀는데, 더 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넓잖아요.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평평하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뭐 아직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반절을 딱 접어야 되는데 중간에 선을 그려도 잘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말고 이 끝을 맞춰줍니다. 끝. 자, 이 끝과 이 끝 반드시 맞췄죠. 부드럽게 오므리듯이 딱 잡아주면은 이 끝이 맞아요. 여기 이렇게요. 그러면 그때 그대로 살살 조심해서 눌러줍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도 잡고 살살 눌러줘요. 잡고 눌러주고. 어찌 보면 저도 이게 용돈벌인데, 이런 것을 소개를 드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리폼을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죽 공방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한 건 두 건 받다 보면은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홍보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뭐 선을 그리고 자를 갖다 선을 그리고 뭐고 할 거 없이, 여기 보시면 딱 중간 맞았잖아요. 중간. 이런 식으로 끝을 잡아주고, 이런 평 롱노즈 이런 걸로 눌러줍니다. 끝을 오므려서 잡고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잡아서 눌러줘요. 그러면 좀 소리 나는데 망치로 좀 눌러볼게요. 이게 너무 잘 붙였네요. 가운데가 딱 맞았죠. 여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가방 끈 만들 때, 손잡이를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통가죽은 볼펜으로 그리면 다 보이잖아요. 은펜으로 그려도 보이고. 근데 일반 가죽은 이렇게 검은색을 썼을 때는 은펜으로 그리거나 볼펜으로 그려도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중간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필요한 건 이런 롤러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미세하게 좀 더 힘있게 눌러주는 것도 좋죠. 자, 여기 중간이 잘 맞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본드 묻은 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쪽도 좀 묻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작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은 떨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만 이런 방법을 알아두면은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